자, 내가 이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땅을 샀어. 아니면 물려받았어. 물려받고 보니까, 아니, 이놈의 땅이 이게 사토라, 사토. 사토는 특성이 어떻다 했어요? 네? 물 빠짐이 심하고, 그 용탈이 심하다, 또는 누수가 심하다, 그죠? 그리고 양분, 용탈이 심하다.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데가 없잖아요. 그럼 뭐 하는 데 쓰면 좋을까요? 모래 굴치해가 팔까요? 재래로? 팔 수도 있어. 많으면. 근데 이걸 이제 농사 짓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기다가 퇴비를 넣어요. 퇴비. 이해됩니까? 퇴비가 많으면 이게 다른 물하고 또 뭡니까? 양분하고 결합할 수 있는 손이 많다 이 말이에요. 가지를 많이 치고 있고. 그래서 양분하고 수분을 가질 수 있는. 그걸 일명 유기물이라고 하죠. 유기물. 유기물은 영어 organic matter. 그래서 줄여서 뭐랍니까? OM이라고 하죠. organic matter. 그래서 이 유기물이 많으면은 볏짚, 보리집, 밀집 또는 뭐 나뭇잎, 가지 이런 것들이 섞인 거죠. 그죠? 그러면 이게 이제 온갖 스펀지처럼 가지 다른 거하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. 여러분들 스펀지 딱 물에 놓으면 어때요? 자기 무게보다 몇 배의 물을 흡수하죠? 그렇다. 그러면 만약에 비가 안 와서 건조해진다 하면 이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뭐 한다? 빨리 건조가 안 된다. 딱 볼 때 가지고 있다.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는 방법이 사토는 유기물을 많이 넣는 것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.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배 재배하는데 아까 NPK에서 얼마였다? 8kg, 7kg, 9, 7, 8, 9kg, 7kg, 8kg 이 정도 뭐당? 시바르당 300평당. 그러면 헥타르당 얼마 주면 된다? 헥타르당으로 하면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잖아. 시바르에 대한 헥타르는 몇 배예요? 10배죠? 10배면은 9, 7, 8 했으면 90, 70, 80 주면 되잖아. 그죠?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흑토람이라는 데 가면은 12 처방하는 홈페이지가 있어. 옛날에 해봤죠? 그래서 12를 내 토양에 요런 검사를 시군농기술센터에 가서 합니다. 하면은 요렇게 성분이 만들어졌고 요래서 배를 재배하려고 한다, 콩을 재배하려고 한다 하면은 비료를 요렇게 주세요 하고 바로 뜬다 이 말이죠. 그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배는 특별히 무슨 성식물이다? 규산을 좋아하는 규산성 식물이다, 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스크린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벼의 생육 과정은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벼의 일생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며칠에서 며칠 정도다? 벼의 일생이 뭐 좀 크게 얘기해 봐봐. 며칠? 100? 뭐? 60. 아니, 큰 범위를 얘기하라고. 딱 찍어 얘기하지 말고. 120에서 180일. 근데 참 희한하죠? 아유, 뭐, 우리 보는 배는 다 똑같은 배인데, 뭐, 생육기간이 그걸 다르냐?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육기간이 짧은 놈, 중간인 놈, 중보다 더 긴 놈, 이렇게. 표현이 좀 긴 놈 하니까 이상하죠. 하여튼, 긴 품종, 그죠? 그렇다. 이렇게 구분을 한다. 그러면 우리가 작물의 특징은 뭐냐면, 이 배는
이 우리가 라이프닝 스테이지 등숙기 있죠? 출수 이삭이 입쪽을 뚫고 뿅 나오고 알맹이가 차기 시작하죠? 그것 때가 5개 스테이지로 구분되었죠? 뭐 저처럼 톡 누르면 저처럼 하얗게 우유처럼 나오는 유숙기, 그 다음에 풀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호숙기, 그 다음에 껍질이 황색으로 변하는 황숙기, 그 다음에 갈색으로 변하는 완숙기, 그 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변하다 못해 완전히 알이 깨지고 완전히 픽픽 날리는 수분이 완전히 증발한 고숙기, 이렇게 나누는데, 이 기간은 조생종 또는 당기성 품종은 거의 한 30일에서 35일 정도 됩니다. 근데 중만생종은 보통 40일이면은 거의 끝납니다. 물론 45일 정도 걸리는 놈도 있어요. 그러면 이 기간은 아까 120일에서 180일은 60일간의 차이죠. 근데 라이프닝 성숙기는 어떠냐면 아무리 길어도 10일 이상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. 짧은 거하고 긴 거가. 그럼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난다? 영양생장기에서 차이가 난다. 영양생장기에서. 영양생장기라는 건 뭐예요? 결국은 새끼를 치고, 그죠? 키가 자라고 하는 그 시기죠. 그 시기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좋다. 내가 벼를 재배하는데, 우리 동네는 저 강원도 저 대관령이다. 근데 벼를 꼭 심어야 되겠어. 근데 이 온도가 낮아서 여름에밖에 안 돼. 그럼 빨리 심으면 어떻게? 그래 죽겠죠? 설이 오면 설이빨 뒤에 맞겠죠? 그러면 겨울에 이슬이 또 빨리 오죠? 그러면 문제가 된다. 그때는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되겠다? 생육기간이 아주 짧은 단기성 품종을 심는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생종을 많이 심는다. 조생종. 저기 강원도에 적합한 운봉벼라는 게 있어요. 운봉벼. 이런 놈들은 생육기간이 짧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6월 한 15일 좀 이양을 합니다. 이양을 해서 언제 수확하느냐? 9월 초, 뭐 빠르면 8월 말 수확을 해요. 그러면은 생육기간이 120일, 뭐 길어도 130일 안에 수확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합니다. 그게 조생종이나 극단기성 품종을 활용할 수 있고, 그런데 우리 이제 남부지방처럼 뭐 서리도 늦게 오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또 일찍 오는 거야. 그러면은 뭐 5월달에 이양해서 10월 하순에 수확해도 되는 거예요. 그때는 뭐 한다? 만생종 품종을 심는다. 그걸 이제 품종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꽃피는 걸, 출수하는 걸 잘 판단해야 돼요. 이게 뭐냐면, 옛날에는 우리가 모내기가 하지 전후로 했었어요. 하지. 보통 6월 21일 경이죠. 이때 이제 45일묘, 성묘, 뭐 큰 걸 이제 손이양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보통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이양을 하는 거예요. 거의 이제 중묘에서 30일모를 많이 합니다. 30일 모.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양 시기가 당겨진 거죠. 완전히 당겨졌어요. 한 보름 이상 당겨졌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밤낮의 온도차, 그걸 뭐라 합니까? 일교차. 그럼 일교차 차원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어땠어요? 그 밤에 더운 거, 여름에 뭐라 그러죠? 열대야라 하죠? 그 열대야가 9월달에 없어서, 지금은 9월 초까지도 열대야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됐다는지, 온도가 밤 온도가 높아지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다 적다? 호흡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쌀이 전분이 꽉 차지 못하고 뭔가 허옇게 중간에 흐리뭉텅한 게 보인다. 그런 배에 보인다. 가운데 보면 신복백미 하죠. 그런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전분이 꽉 차지 않는 쌀이 나온다. 그 밥맛도 없다 이 말이죠. 그죠? 그래서
지금은 이양 시기를 당길 게 아니라 오히려 늦추어야 된다. 요게 핵심입니다. 근데 이번에 이제 학회를 갔는데 한국 작물학에서 일본 사람도 그렇고 연구를 하는 게 주로 뭐냐, 어떻게 하면은 아니고 어떤 생리적 원리에 의해서 이 라이프닝 스테이지에 이 전분이 당이 만들어져서 전분으로 축적되는데, 거기서 완전한 쌀의 형태가 아니고 신복백이라든지 이런 그 저급의 쌀이 만들어지는가, 그 원리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.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. 만약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, 나도 마찬가지죠, 온도에 영향받지 않고 밤 온도가 높더라도 경숙이 완벽하게 잘 되는 밥맛 좋은 쌀을 하나 만들면 그 사람은 뭐한다? 정말로 대박이다. 그냥 대박이 아닙니다. 엄청난 대박입니다.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가, A라는 품종은 약간 고온에서도 미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. 근데 B라는 품종은 약간 밤 온도가 높아지면은 미질이 확 떨어져요. 그런 이제 케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할 일이 뭐다 하는 공부를 해보면 너무 할 게 많아요. 그래서 잘 이제 판단해보고 그렇게 지식을 축적하기 바랍니다. 원효야.